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연말을 맞아 대통령 명의로 선물이 약 9만 명의 현장 근로자에게 발송됐습니다. 이 가운데 이 선물 세트에 담긴 견과류가 중국이나 미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입니다. 대통령 명의의 농산물을 보낼 때는 나름의 의미와 메시지를 담아 각 지역 특산물을 선정해 왔는데요. 그런데 뜬금없이 수입산 농산물을 대통령 선물이라고 보낸 이유가 뭘까요? 이런 사실을 처음 공개한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역 주민이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농민 열받게 하려고 선물 보낸 것이냐며 성토했다고 합니다. 선물을 선정해 발송한 행안부는 착오를 인정하고 향후 원산지 확인 등 더 종합적인 검토와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물은 의미와 정성이 중요하다고들 하죠. 좀 더 꼼꼼한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12월 19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여기는 지프 전시장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지프가 연말 특별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는데요. 더욱 커진 혜택, 최대 22% 할인부터 시승만 해도 지프 캠핑용품까지 12월 31일까지 선사하는 다시 없을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황금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성규입니다. 콘텐츠가 숭, 자격증을 쏴 어디서든 숭, 평생 무료 쏴 온라인 교육 선도하는 선두주자 숭싸, 콘텐츠가 강한 숭실사이버대학교.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경북의 주민투표 조례가 18년 만에 큰 폭으로 개정될 거라고 합니다. 잠시 후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경북도의회 최태림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를 연결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하죠. 오늘도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국회 본회의 통과된 게 지난 8일,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중앙정부가 주도한 행정구역 재편이 아닌 지역이나 주민이 주도한 최초의 행정구역 변경 사례인 만큼 그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군위군 대구 편입과 관련해서 선거구 재편, 또 농업지역인 군위가 도시로 편입됐을 때의 변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도시개발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도 잠깐 전해주셨는데요. 농업지역인 군위가 대구로 편입됐을 때 지금 군위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농업지원금 지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끊기는 거 아닌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 편입이 확정되는 2023년 7월 1일 이후 6개월간은 경상북도의 기존의 조례나 제도 등의 유예 시간을 뒀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한 1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기존의 농업지원금이라든가 예를 들면 직불금, 농가지원금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농업 분야에서 큰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농민수당 지급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리고 대구시의 재정 여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은 내년, 그러니까 2023년은 그대로군요. 일단 네, 군위 그렇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대로 네네. 그동안에 받던 거 그대로 다 받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농민수당 경우에는요. 올해 1월 1일부터 경북의 모든 시군에 다 도입된 제도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가구당 연간 60만 원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 경상북도가 농민수당 지급을 이제 조례로 정했고 그리고 올 1월부터 연간 60만 원을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구의 경우에는 이 농민수당과 관련한 조례가 없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군위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이게 지금 농가당 연간 60만 원이 지급되는데 대구로 갔을 때는 이거를 못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구 경북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구의 농가는 한 2만 4천여 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군위가 편입됐을 경우에는 2만 8,500여 호로 4천 가구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데 대구는 이제 군위 편입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에도 전국의 특별시, 강력시 가운데 농가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구의 농정 예산은 원래 기준으로 972억 원인데 이거는 이제 2천억 원이 넘는 인천이나 1천억이 넘는 울산보다는 적습니다. 농가 수는 전국 특별강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데 농가 관련 예산 자체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은 편에 속하는 상황입니다. 아, 대구가 그렇군요. 네네. 농가는 많은데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하지만 농정 예산은 적다. 네, 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아, 그러니까 지금 군위가 농가가 그러니까 4천 가구군요. 지금. 한 4,500여 정도. 4,500여 건, 뭐 대략 뭐 4천 가구. 그러면 60만 원씩 하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24억 원 정도, 뭐 25억 원 정도. 네네. 그 정도가 더 예산이 투입되느냐? 투입되면 이제 그대로 받는 거고. 이 그렇죠. 군위 주민들은 그게 또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군요. 자, 그러면 군위가 이제 대구시에 편입이 된다면 그 수당 좀 정리해 주세요. 필요한 수당 뭐 어느 정도 되는지. 네. 그 연간 6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구의 이제 나머지 8개 구군 그리고 군위를 포함을 했을 때 소요되는 금액이 한 256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네. 이 금액을 군위군에서 한 60% 정도를 부담을 한다고 해도 100억 원 정도의 추가 재원의 마련은 또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대구시는 추가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 농정 예산을 했을 때 2019년을 기준으로 하면 대구시의 농정 예산은 1,092억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12회 예산은 한 137억 원 수준에 불과했거든요. 그리고 뭐 국고 보조 사업 매칭 예산을 제외했을 때 대구 시비 자체 예산으로만 했을 때는 이제 농정 예산이 100억 원 미만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올해도 농정 예산은 조금 더 줄어든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시에는 농민수당과 관련된 조례조차 없습니다. 그 현재 대구시의회에서 군위군 편입 이후에 관련 조례를 준비해서 2024년 그러니까 이제 유예 기간이 끝나는 2024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문제는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어떤 문제냐면 대구의 경우에는 일부 농가가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가 있어서 엄밀한 의미의 농민을 추려내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뭐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일반 지원 사업을 축소해 농민 수당을 도입하는 게 대안으로 꼽히지만 뭐 형평성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이 부분은 이제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이건 뭐 좀 지켜보죠. 예, 어떻게 될는지. 예. 자, 다음이 이제 선거구 재편에 대한 국회의원 네네. 선거구 재편에 대한 얘기. 뭐 계속해서 저희 라디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코너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데, 네. 자 일단 군위 편입과 무관하게 경북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모두 13개잖아요. 이 13개 총 의석 수는 변화가 없을 전망인데, 네네. 자 대신에 선거구 분구, 선거를 또 어떻게 또 조정하느냐, 이 가능성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뭐 이전부터 계속 나왔는데 군위 편입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론화가 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오늘 뗀 거는 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인데요. 편입 바로 직전에 이제 지난 3일 한 토론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존의 의성, 청송, 영덕, 군위 4개 군이 묶여 있는 선거구에서 군위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이 선거구에 예천을 편입을 하고 안동은 독립선거구가 되면 된다. 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 주위원회 발언 이전에도 군위 편입 이후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재편하면서
선거구 인구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에 합쳐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는 뭐 안동 예천 선거구의 예천이 이야기를 나왔고 예. 또 이와 별개로 울진, 영주, 봉화, 영양 선거구에 울진을 합치는 방법도 뭐 이야기는 됐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기존에 있는 군위,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 여기서 이제 군위가 떨어져 나가게 되니까 나머지 네네. 의성, 청송, 영덕이 남는데 이거는 하한 인구수 하한 기준에 못 미치니까 예. 어느 곳을 갖다 붙여야 되는데 이건 예천을 갖다 붙일까 아니면 울진 갖다 붙일까 지금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죠, 맞습니다. 관건이 되겠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울진을 갖다 붙이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의성, 청송, 영덕, 울진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인데 이 선거구는 의성은 인구 한 5만 명 정도, 청송은 2만 5천 명, 영덕은 3만 5천 명으로 11만 명이 불과해서 이제 선거구 하한 인구 기준이 이제 지난 8월 달 기준으로 13만 8천 명인데 이거를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뭐 영양을 이곳에 그나마 울진보다는 더 지리적으로 가까운 영양을 붙인다 해도 영양의 인구가 16,000명 수준으로 매나 이제 선거구 그 하한 기준을 못 채우는 건 똑같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나마 울진의 경우에는 인구가 한 47,000명 그리고 또 영덕과도 붙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국회의원 선거구라는 게 게리맨더링이라는 말처럼 정치인들의 뭐 어떤 정치적인 이유라던가 인구 기준 등을 고려해서 획정되는 만큼 울진을 저쪽에 붙인다라는 것도 전혀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울진이 뭐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 지역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네네, 떨어질 맞습니다. 수밖에 없어요. 예천을 갖다 붙인다 그래도 뭐 예천은 뭐 가깝습니까? 예천, 의성, 청송, 영덕. 예천과 네네, 영덕도 똑같죠. 맞습니다. 어차피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거리는. 예. 예. 자, 이 같은 상황에서 안동 예천의 행정 편입을 추진하는 안동 지역 시민들이 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 부분은 안동 예천의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이제 안동 예천 행정 통합을 위해 꾸려진 안동 예천 행정 통합 신도시 추진위원회가 조만간 이제 행정통합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꾸려서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들 단체들은 주호영 의원의 안동 예천 선거구 분리 발언에 대해서 지역 정서나 생활권을 무시한 일방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이제 주호영 의원의 고향이 이제 울진이기 때문에 주 의원이 자신의 고향인 울진을 보호하기 위한 꼼수다 뭐 이렇게 규탄하기도 했었습니다. 주호영 의원 고향이 울진이에요? 네, 예. 그래서 울진은 가급적 안 건드리겠다 뭐 이런 건가요? 뭐 그렇게 비춰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 신도시 추진위원회는 이제 어제 아랫게 이제 17일 날 안동 예천 그 국민의힘 당원협의회 당원 연수가 열렸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 서명 운동을 하면서 조영 의원의 이제 발언에 간접적으로 항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군위 편입 후에 의성이 소외되고 있다 이런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성에서도 공동 합의문 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의성에서 말하는 공동 합의문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 근거가 됐던 공동 합의문과는 다른 겁니다. 그 대구 편입은 공항 후보지의 선정 직전이었던 2020년 7월 29일에 체결된 것이고 지금 의성에서 말하는 공동 합의문은 2020년 8월 당시에 건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발표한 것으로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의성군의 발전 방안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성의 발전 방안만을 담은 합의문인데요. 주요 내용은 이제 뭐 군부대 정문, 영내 주거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의 의성군 우선 배치, 항공물류단지, 뭐 관련 산업물류 종사자들의 주거단지 이런 것들을 의성에 조성하고 농식품 산업 클러스터도 이제 의성에 조성한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확정된 지난 8일 이후 의성군의 공항 관련 민간 단체들도 방금 이 내용들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혀달라는 것을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공항 확정 이후에 의성 군민들도 불만이 좀 많았죠. 상대적으로 좀 그렇죠. 군위군에 좀 혜택이 많이 주어진 것 같다. 이런 목소리가 많았는데. 자, 뭐 의성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
이제 의성군 내에 뭐 산업단지나 물류단지를 포함한 신도시를 조성하는 그 기본 계획은 어느 정도 수립이 진행된 단계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들도 이제 이 내용들도 단계별로 뭐 공개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가 조만간 이 공항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수행한 기관으로부터 이제 제출받을 보고서에 보면 신도시 내의 산업단지나 물류단지의 입지도 그리고 배치도 구체적인 토지 활용 계획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 계획들이 이제 공개되면 뭐 지금 의성 군민들이 느끼고 있는 상대적인 뭐 박탈감이라든가 소외감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다만 당장은 이 공개를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이제 구체적인 발표를 한다거나 하면 부동산 가열 투기가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나요? 공항 사업 자체에 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당장에 군위가 이제 대구에 편입이 확정됐던 지난 8일만 해도 군위 땅값이 좀 많이 올랐다고 하는 뭐 이제 가열 조짐이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당장에 이거를 공개를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그 대신에 이제 그 공동합의문에 명시된 내용을 포함해서 공항 신도시가 3단계에 걸쳐 조성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뭐 주민 설명회를 뭐 개최를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각 단계별로 이제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동 합의문이니까요. 당시에 네네. 그러니까 2년 전에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호 경북지사가 합의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공동 합의한 문서니까 이대로 돼야죠. 예, 그래야 또 의성도 또 박탈감이 좀 덜할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세부적인 거 말고 전체적으로 봐서 그 신공항을 그러니까 의성군이 이제 나눠 갖게 되는데 이제 의성 쪽에는 산업단지, 물류단지 이런 거 중심이고 군위 쪽에는 뭐 주거단지 중심 크게 봐서 이렇게 개발된다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의성의 경우에는 일단 군위에는 이제 그러니까 공군 부대로 또 같이 이전하기 때문에 군에 있는 분들의 이제 영외 주거 시설들, 군인 가족들의 시설들도 뭐 군위에도 이제 조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서로 비슷하게 뭐 그런 시설들 대신에 의성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단지나 산업 물류단지들이 조성이 되고 거기에 종사자들이 머물 수 있는 뭐 신도시라든가 숙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마 이제 조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공항 신도시 건설한다는 거는 의성 쪽에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군위 의성 같이 한다는 거예요? 군위 의성을 같이 해서 330만 제곱미터 그렇죠. 각각 330만 제곱미터로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 문제도 또 앞으로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6시 25분 막 됐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2004년에 처음 제정된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의 주요 내용이 18년 만에 큰 폭으로 개정됩니다. 주민투표 청구 요건도 더 쉽게 하고요. 주민투표 가능 연령에도 변화가 있다는데요.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이죠. 최태림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최태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최태림 의원님, 저 의성이 지역구시고 또 현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죠? 네네. 예. 자, 12대 도의회 의정 활동 이제 6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데 먼저 전체적인 의정 활동 소회를 좀 여쭤볼게요. 네. 저는 의성 출신 최태림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북 도민의 복지와 건강 그리고 도 행정을 총괄하는 실국과 도립 의료원 등 20개의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본예산 심사를 하는 등 6개월 동안 많은 일이 있어서 정말 바쁘게 보냈습니다. 네. 의원이 바쁘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네. 의정활동은 워낙 바쁘다 보니까 국민들과 소통할 시간이 줄어들어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더 많은 지역민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몇 선이신가요? 실례지만. 예? 올해 몇 선이신가요? 몇 번째? 몇 번째요? 예, 예. 몇 번째 의정 활동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요번에가 뭐 5번째 좀 됩니다. 아, 벌써 5선이십니까? 아니요. 재선입니다. 아, 재선이시고. 예. 예. 자, 지금 아주 중책을 맡고 계십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의성이 지역구시고 또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한데 자, 얼마 전에 이제 군이 대구시 편입 확정되면서 또 신공항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 같고 또 의원님 또 하실 일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어떻습니까? 의성 지역 주민들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뭐 걱정이 좀 많이 크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리 의성도 통합신공항 유치 건설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민들이 꼭 이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의성과 군이 지역 발전을 담은 공동 합의문을 속방업 있게 추진하고 공동 합의문의 내용대로 의성의 항공물류 산업단지와 공항 신도시 조성, 공항 접근뚝 교통망 건설, 농식품분 푸드밸리 조성 등 내년부터 단계별로 주민들이 대상으로 앞으로의 개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 이 공동 합의문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합의했던 이 공동 합의문 이 내용 뭐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정도 합의문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그렇게 큰 뭐 불만이나 뭐 그런 건 없을까요? 의성 쪽에서는? 아, 그래요? 네, 합의문대로만 진행된다면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최근에 주민투표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어요. 우선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민투표제가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주민투표제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결정사항 중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 전체의 의사를 투표로서 묻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제는 결국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 복리를 증진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중대 정책에 대해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직접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면 2020년도 우리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입지를 결정하는 군위와 의성의 주민투표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네요. 예, 가장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 자, 주민이 직접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아주 민주주의에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제도인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그 제정 이후에 생각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요? 예. 그동안 주민투표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우선 국가사무나 국가가 지방에 임한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에 제한이 있었고 투표 금지 대상이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는 주민투표 청구 요건과 개표 요건 그리고 확정 요건 충족이 어려워
제도적으로 장벽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18년 만에 큰 폭으로 개정이 된다는 소식인데 이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시게 된데도 주민투표제도를 더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군요. 예. 이미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반 여건은 마련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투표를 거쳐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쟁의 가능하도록 했고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권리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본 개정조례는 원래 4월 26일 개정 공포된 주민투표법을 반영하여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민의를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개정 내용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 주민투표 가능 연령을 당초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주민투표가 가능한 대상을 일일이 나열한 것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으로 법에 명시함에 따라 보다 포괄적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 청구 요건을 완화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7분의 1 이상에서 20분의 1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와 서명 방식을 기존의 서명에 의한 서명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도 가능하도록 새로이 도입하는 등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많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많이 바꿨군요. 이 변경 내용 보니까 일단은 주민투표 가능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는 거. 그만큼 대상이 좀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또 청구 요건도 완화했고 전자서명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아주 꼼꼼히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네요. 자, 우선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주민투표 가능 연령 19세였는데 이걸 18세로 낮추셨어요. 이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제도적으로 보면은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2000년도 1월 14일에 따른 선거법 연령 하향 19에서 18세까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주민투표 가능 연령이 하향된 취지는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언론 매체 등의 발달로 인해 국민의 전반적인 의식 수준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만 18세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성인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고 또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할 능력도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죠. 만 18세면은 어른이죠. 그러니까 선거권 자체 연령이 이제 18세로 낮춰졌으니까, 그러니까 주민투표 연령도 여기에 맞추자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의식 수준도 많이 향상됐고 또 그 정도 나이 되면 정치적 판단할 능력도 있다 이렇게 하신 거군요. 그리고 주민투표 청구 요건도 완화하셨는데요. 이것도 아주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를 하향 조정한 배경에는요. 주민투표제가 2004년 도입됐지만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문턱이 높아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였습니다. 실제 2004년 도입된 주민투표는 2021년 지난해까지 33번의 진행됐지만 이 가운데 12건만 실제 투표로 이어졌을 뿐입니다. 그래요? 전국적으로 청구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전국 상황입니까? 전국적으로 다 12건만 실제 투표로 이어졌군요. 그리고 이번 주민투표 청구권을 완화한 것은 결국 지금보다 쉽게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17분의 1이었는데 이걸 20분의 1로 이렇게 완화했다. 그 말씀이시고. 자, 개정 조례안은 향후 어떤 절차를 더 거쳐서 시행하게 되는 겁니까?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가 지난 12일 날 이제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처리되었고 오는 21일 날 제336회 제2차 정례에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후에 경상북도에서 공표하면 시행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예. 뭐 내년부터는 바로 시행이 되는 거군요. 예. 바로 예. 주변 의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뭐 찬성합니까? 예, 거의 뭐 찬성하는 뭐 입장입니다. 아, 그래 뭐 본회의 통과는 뭐 확실시 되는 거군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저는 뭐 의정 활동을 하면서 항상 느낀 것이 막 일하기 좋은 경북을 만들고 또 더 나아가 장애인을 비롯한 또 경상북도 사회적 약자가 살기 좋은 경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경북 소방관분들이 사고 나면은 먼저 달려갈 듯이 저희 경상북도 의회도 도민 여러분이 필요한다면은 언제든지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와 같이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는 한 해를 소정히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03년 계모연 검은 토끼와 해입니다. 토끼가 천박한 환경에서도 잘 살아가듯이 새해에는 어려움을 모두가 잘 이겨내고 다복하고 화목한 가정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주민투표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경상북도 의회 최태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에 항상 시간에 쫓겨서 준비하신 내용 다 못하셨는데 네. 오늘 조금 여유를 갖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앵커님, 요즘 이제 연말에 되면은 이제 각 언론에서 올해 인물 이런 걸 선정한다든지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해마다 이제 이맘때쯤이면은 올해의 단어라는 거를 이제 뽑는 행사가 있습니다. 예, 올해의 단어. 아마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교수신문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라는 것을 2001년부터 꾸준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2001년부터였군요. 네. 그리 오래된 건 아니군요. 이제 한 20여 년 됐는데. 이제 한 20년이 좀 넘었죠. 올해 사자성어 발표된 지 좀 됐잖아요. 그렇죠? 한 1, 2주 된 것 같은데. 좀 넘었죠. 그렇죠. 예. 아마 다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수신문에서 이제 사자성어를 선정해서 발표한 내용하고 이게 우리만의 이런 건 아니고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이제 좀 살펴봄으로써 올 한 해 지금 우리 사회 또는 전 지구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고 좀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그걸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아, 이게 올해 단어, 올해 사자성어 이런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다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오늘 좀 다른 나라 사례도 함께 비교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교수신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안상준 교수님 논설위원이세요? 네. 한 1년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여기도 또 글을 많이 기고를 하시겠네요, 그러면? 예, 거의 매달 한 번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도 매달 한 번씩. 이제 올해 사자성어 과이불개라는 거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럼 교수님 여기 선정하는 데 좀 관여를 하셨겠네요? 제가 좀 이거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문이 와서 몇 번 이제 선정하는 과정을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직접적인 당사자시군요. 올해 사자성어. 예. 자, 이 과이불개 아마 다들 들어보셔서 이게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 과이불개인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사자성어. 이 사자성어는 이제
그 공자의 어록인 너너에 네. 위령공평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과이불개 시위과의라는 말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으니 그것이 진정한 잘못이다라는 뜻입니다. 시위과의. 네. 이게 이제 그것이 진정한 잘못이다. 여기서 이제 앞에 네 글자만 딴 거군요. 과이불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면서 이게 정말 그 여주대학에 계신 분이 이제 추천한 글인데 사자성어인데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잘못된 그런 방향을 콕 찍어서 얘기하고 있어서 정말 그 아주 감동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소개하겠지만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자성어들이 이제 후보로 올라왔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욕계 미창이라 그러면 덮고자 하는데 덮으면 덮을수록 더 드러난다는 거. 욕계 잘못을 이제 감추려고 하면 다시 또 드러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누란지위. 그래서 그거는 좀 아시겠지만은 알을 여러 개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위태로운 모습.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요거는 저도 좀 아주 처음 보는 건데 문과수비라 그랬어요. 네. 과오를 저지르고 그럴듯하게 꾸며대서 그런 잘못된 행위에 순응하는 그런 뜻을 가진 사자성어라고 합니다. 예, 이런 또 후보가 지금 한 3개 정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누란지위 정도는 제가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알을 여러 개 쌓아놓은 듯한 위태로움. 네. 근데 욕개미창, 문과수비 이런 건 좀 처음 들어보는데, 과이불개가 제일 쉬운 것 같네요. 이 중에서 보니까 그렇죠. 잘 선정한 것 같아요. 쉬운 겁니다. 예, 보통 이 올해 단어, 올해 사자성어 하면은. 글쎄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좀 정치권을 좀 비판하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좀 많지 않습니까? 네, 정치권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가거나 국민들의 아주 불만을 촉대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질타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이제 과이불개. 좀 보시면은 올해도 지금 이 여당 또는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파문들이 있었고 또 가장 이제 최근에는 이태원 헬로윈 참사로 인해 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도 안 지고 지금 이게 어떤 그 진정한 사과도 표명하지 않고 또 아주 실효성 있는 사후 대책도 사실 나온 게 없어가지고 국민들로서는 좀 어리둥절한 상태인데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도 별로 지금 반성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를 콕 찍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요. 올해처럼 이렇게 콕 집어서 정말 적절하게 사자성어 선택한 해도 좀 드문 것 같아요. 정말 콕 집어서 한 것 같습니다. 과이불개. 대통령 욕설 파문, 그런 것도 있었고, 이태원 참사, 12.9 참사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상태. 여당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야당도 지금 그렇죠.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예를 적절하게 들기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하여튼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 그때 사자성어 발표할 때도 여야 공이 이렇게 예시를 좀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항상 정치권이 항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정치 수준은 우리 국민 수준을 좀 못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올해 과이불개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아까 교수님 그러셨잖아요. 이거 한 해 사자성어나 단어로 정리하는 거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외국에도 다 있다 그러셨잖아요. 네. 이거 좀 소개를 좀 몇 가지 해주시죠. 미국의 그 사전 출판 회사로 메리언 웹스터라는 아주 큰 회사가 있습니다. 그 웹스터 사전 말하는 건가요? 혹시? 우리 어렸을 때 웹스터 사전 한 번씩 다 있었잖아요. 네, 보셨죠? 여기에서 지금 미국을 대표하는 올해의 단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정된 단어는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라이팅이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스라이팅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건 이제 여론 조작이라든지 상대를 어떤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그런 그 형태를 이제 이르는 말인데 요즘에는 이제 이 단어가 정치인이나 유명인이 제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선동하는 행위를 지칭한다고도 합니다. 이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문제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러네요. 이번 올해 단어에서 봤습니다. 뭐 우리나 미국이나 비슷하군요. 올해 사자성어. 미국 그렇고 혹시 뭐 영국도 있나요? 영국? 네, 영국은 지금 큰 사전 출판사에서 두 군데에서 했는데 하나는 콜린스 사전에서 했고 하나는 옥스퍼드에서 했는데 콜린스 사전이 선정한 올해의 단어는 아주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 퍼머크라이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영구적이라는 뜻의 퍼머넌트하고 위기를 뜻하는 크라이시스를 합성해서 만든 말인데 그래서 퍼머크라이시스. 크라이시스. 그래서 이제 위기가 지금 영구적으로 갈 것 같아가지고 그걸 이제 담고 있는데 특히나 영국은 직접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유럽 위기를. 예를 들면 기후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 이게 뭐 핵전쟁으로 버질지 어쩔지 이런 우려, 또는 인플레이션, 코로나 팬데믹 이런 것들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국민들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불안적인 마음을 표현한 것 같고요. 옥스퍼드 사전에 선정한 단어가 이게 아주 좀 저도 생소한데 아주 좀 되새겨 볼 만한 단어인데요. 어떤 겁니까? 고블린 모드라는 그런 단어예요. 고블린 모드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고블린 모드. 이게 지금 대충 만족하고 생활은 좀 나태하게 하고 부주의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사회적 상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고블린 모드. 그래서 이게 지금 특히 이제 청년 세대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지금 비판하는 그런 단어인데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청년들에게 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예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애들이 뭐 좀 힘들면 금방 포기해. 그러니까 안타까워 죽겠어 그러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청년들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진짜 지구가 우리가 뭐 위기를 겪고 있듯이 전 지구적으로 지금 자본주의 사회가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청년 세대들이 우리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고 그들이 절망의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드는 올해의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는 하나군요. 다 똑같이 어렵군요. 지금 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 선정했고, 영국은 퍼머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영구적인 이 위기, 이거랑 또 고블린 모드라는 이런 단어를 선정했다는 거. 청년 세대의 이 무기력한 모습 지적하는 의미. 자, 미국, 영국 예를 들어주셨는데, 교수님 또 독일 강하시잖아요. 독일 하나만 좀 더 들어주시죠. 어떤 거? 독일은 이 올해의 단어 선정을 굉장히 좀 공식적으로 합니다. 이걸 어디서 주관하냐면 독일 언어학회가 주관합니다. 언어학회에서 하는군요. 네네. 출판사 이런 데가 아니라. 네네. 언어학회에서 하니까 단어도 아주 선별하겠죠. 네, 그렇겠네요. 올해 그 단어는 시대 전환이라는 말입니다. 시대 전환이요? 네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지난 3월에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그 국정연설을 하면서 이 전쟁이 이제 빨리 끝나지 않으면 핵전쟁이나 제3차 대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이런 그, 우려를 표명했고 또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이제 에너지 문제 이것이 이제, 굉장히 국민들의 삶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전환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독일 시대 전환이라는 단어가 선정됐다는 거. 또 다른 나라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제 그 외에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부족 상태가 지속적으로 하고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단어들이 이제 많이 좀 뽑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스위스라든지
또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또는 전기 부족 상태 이와 같은 단어들이 선정되었다고 해서 에너지 문제가 지금 이제 국민들의 삶에 뭔가 공포를 좀 주입시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도 뭐 스위스 내에 프랑스어 사용 지역이 있다면서 여기는 뭐 보이콧을 정했다고요? 보이콧은 이제 올해 큰 행사가 두 군데서 열렸는데 연초에 이제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요. 어제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끝났죠. 이제 이 두 개의 월드컵에서 이제 이 프랑스계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큰 불만을 표현한 게 이 두 나라가 인권 탄압이 심한 나라다. 그래서 두 대회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시위를 많이 벌여가지고 보이콧이 정해졌다고. 그래서 합니다. 여기는 이제 보이콧으로 정했고, 일본은 어떻게 정했나요? 일본은 좀 뜻밖이에요. 어떤 거요? 무라카미 사마라는 뜻인데, 이거 신 무라카미 이런 무라카미를 이제 신적인 존재로 만드는 그런 얘기인데,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이 선수가 무라카미 무네타카라는 일본 농구 선수랍니다. 이 무라카미 이름 말하는 거였어요? 무라카미 신. 네. 그래가지고 이 팬들이 워낙 극성인가 본데 그의 신들린 활약을 이제 표현하는 무라카미는 신이다라는 뜻의 무라카미 사마를 정했다고 하는데 저는 좀 일본인들의 어떤 현실 감각이나 좀 비판적 이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 정도로 좀 의외였습니다. 그러네요. 다른 나라 다 선진국들 보니까 그 시대 상황, 정치 상황이라든지 사회상 이런 걸 반영하는데 정말 좀 뜬금없네요. 일본은 무라카미라는 농구 선수 굉장히 잘했나 보네요. 이 선수가 잘한 것 같습니다. 뭔가 기록을 다 갈아치웠다고 하는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거 제가 외신에서 봤어요. 그래요? 예. 일본을 소개하는 그런 게 일본이 올해 좀 살만한가요? 아니면 아예 포기한 건가요? 또 이런 올해의 단어를 선정을 했군요. 자,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의 결론 내려주시죠, 교수님. 아마도 지금 여러 나라들의 이 올해의 단어를 쭉 살펴보면은 굉장히 우울합니다. 그리고 비관적이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그리고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비관적인 미래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데 사실 연말에 지금 내년도 경제 전망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더 우울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 비참한 올해의 단어가 선정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아무쪼록 이 팬데믹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 경기 침체와 같은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이런 요소들이 좀 빨리 사라지고 내년에는 평화와 풍요가 다시 회복돼서 좀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올해의 단어, 올해의 사자성어가 선정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저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